자, 여러분, 저희는 어제였습니다. 바로 7월 21일 오후에 정부가 엠바고를 해제한 2022 세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영상에서는요, 이번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 이 법인세 관련 변화를 좀 살펴보고요. 그리고 사실 법인세는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예고가 됐습니다. 그리고 아울러 이 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될 여러분의 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.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선 법인세는 저 4단계 구간이 2단계 구간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, 20, 22, 25% 이렇게 4단계 구간이 든 게요. 앞으로 20과 22%딱 두 단계 구간으로 바뀝니다. 자, 우선 과세 표준이 3천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요, 현재 최고 세율이 법인세가 25%입니다. 하지만 이게 22%로 최고 세율이 낮아집니다. 한마디로 삼성전자는요, 버는 돈의 25% 지금 세금을 냈는데 이걸 22%로 낮춰주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. 자,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르고요, 이 당별로도 좀 입장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은 과거에 저런 과정의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. 과거에 25%였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최고 세율이 22%가 됐고요. 이 박근혜 정부에 쭉 이어지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25%로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다시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에 최고 세율을 22%로 낮추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자, 발표 취지는 그런 겁니다. 이 법인세를 낮추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최고 세율을 인하해서 이 글로벌 경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만큼 줄어드는 세금만큼 바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 생각입니다. 자,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? 이거 세금 깎아줘봐야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?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저 25% 아래 구간보다는요, 저 윗 구간에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. 2억이 안 되면 법인세가 10%고요. 2억에서 5억까지는 20%의 법인세를 내고 계실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저 낮은 구간의 세율은 저렇게 바뀝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20% 세율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10% 세율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3천억이 안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. 아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바로 저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얘기는 뭐냐? 이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면 현행보다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금까지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억이 안 되는 부분은 10%를 냈고 2에서 5억 사이에는 20% 세율로 법인세를 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하면은 2억에서 5억이라 그래도 여전히 10%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.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한마디로 좋아지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? 바로 저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좀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이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에 임대법인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임대업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중소 중견기업으로 봐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이번 법인세 개편으로 임대법인은 지금보다 되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지금 임대법인은 2억 미만은 그래도 10% 법인세를 매기는데요,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자,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그냥 임대법인이라고 하면요, 아무리 과세 표준이 낮아도 무조건 20% 세율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오히려 증세가 된 거죠. 따라서 정부가 이번 법인세 개편 과정에서 바로 임대법인을 정조준해서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, 이렇게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법인을 통해서 뭐 상가나 혹은 건물이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그런 임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요, 이번 법인세 개편이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도 좀 있습니다. 우선 예고됐던 듯이 저 금융투자소득세와 비트코인, 즉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. 바로 연말 되면 이 세액공제 때문에 아주 급히 돈 마련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 넣으시죠. 그런데 이 액수를 좀 늘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는 연금저축은 400만 원, 그리고 IRP를 포함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. 앞으로는 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, 그리고 IRP를 포함할 경우에 무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 물론 세액공제 받는 건 좋지만요, 여러분들 연말에 마련해야 될 돈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.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또 세 번째입니다. 요즘에 채권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. 한마디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 자,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 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채권 투자가 원래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. 뭐 금리 수준 자체도 높고요.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자본이득, 채권값도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채권 투자를 많이 고려하는 그런 때인데요. 바로 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자,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 사고 팔 때 남는 차익, 즉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지만요. 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죠. 자,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를 해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뭐 이런 투자를 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특히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은 게 바로 건보료입니다. 이게 소득이 늘어나면 뭐 그거 자체로는 좋지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금융소득 중에서도 이 분리과세 소득들이 있죠. 이 분리과세 소득도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게 연 1,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 분리과세 대상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번 개인용 투자에 대한 이 분리과세 조치는 이게 액수만 맞는다고 하면 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이 종합소득 과세도 되지 않는 그런 좋은 투자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좀 여윳돈 있는 분들의 돈을 모아서 이게 국채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. 따라서 이거는 이 법인이나 이런 회사들의 투자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. 개인 투자만 이 국채는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요 다음 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